누구나 살아가며 마음 한편에 품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피어난 특별한 사연들, 이곳 공감의 창에서 함께 풀어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한 장면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올해 54, 이름은 최민정입니다. 28배 결혼했죠. 그 사람 박준호. 한국전력공사에서 일하던 성실하고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사랑보다 믿음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전 준호는 정말 다정했어요. 퇴근길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려줬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손이 꽁꽁 얼어 있었죠. 바람 차네? 손 좀 내밀어봐.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때는 그게 사랑의 온도라고 믿었죠. 시어머니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첫 인사 갔던 날, 문 앞에서부터 갈비찜 냄새가 풍겼죠. 아이고, 우리 미정이 복스럽게 생겼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가족이 생겼구나. 그날 상 위엔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까지 한가득. 돌아갈 때는 된장, 고추장, 말린 표고까지 한 보따리 싸주셨죠. 그땐 그게 정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첫 번째 연극이었어요.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던 어느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미정아, 우리 아들 아침밥은 챙겼지? 된장찌개보단 김치찌개가 입에 맞아.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목소리. 하루도 빠짐없이요. 처음엔 그래,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명령이 되고 마침내 감시가 됐죠. 청소 상태, 반찬 개수, 옷차림까지 모두 보고받듯 얘기해야 했습니다. 반찬은 3가지로는 안 돼. 우리 준호 입이 고급이라 그런 거 몰랐니? 그 말이 싫지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상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더군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남편은 여전히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엔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 새벽 1시. 요즘 회사에 신규 사업이 많아서 야근 좀 해야 돼. 그 말이 이상했어요. 한국전력이 무슨 스타트업입니까? 매일 밤 야근이라니. 처음엔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더군요. 그 향? 내가 쓰는 향과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진한 20대 여자들이 쓰는 향이었어요. 회사 근처에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레이니데이.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었죠. 커피 맛도 좋고 무엇보다 여주인이 예쁘다고 소문났어요. 이서진. 40 초반의 미혼 여사장. 그녀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반찬 납품하러 나간 척하고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문을 여니 커피 향과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박 부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매일 그 대화를 나눈 사람처럼. 나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못 본 채 웃고 있었죠. 준호 씨의 표정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몇 달 뒤 밤 10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준호 씨 부인 되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기도 가평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용인 회식이라고 말했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열자 남편이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그리고 옆 침대, 낯익은 얼굴 하나. 그 카페 여주인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죠.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해줬어요.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다만 하반신 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고나 우리 집대가 끊겼구나.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 소리, 아들이 아니라 대를 먼저 걱정하는 그 말. 그게 제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내가 병실 문을 열자 눈을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 20번은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달라는 것.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죠. 너무한다.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픈 것은 맞지만 상처는 제가 받았잖아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소식이 들렸어요. 그 카페 여주인 임신했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준호 씨가 아니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인생은 참 공평하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카페 블룸이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커피 내릴 때마다 그때 생각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끓여 마시는 거구나. 이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이제야 제 목소리로 살아갑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집니다. 따뜻하고 씁쓸하고 그리고 조금 달아요. 그게 제 인생의 맛이에요. 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맛인데 어쩌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니.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